이번에 이거 제 계좌인데 작년에는 1,100만 원 벌었어. 근데 금년에는 26억 정도? 그래서 지금 100억이 좀 넘어갔다, 계좌 하나가. 금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주도주가 갈 때는 6개월의 시세를 최대한을 뽑아 먹습니다. 주도주 매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 책도 읽어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전종목 차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슈퍼개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되 고수들을 옆에 많이 두면 여러분이 계좌는 5년 후에 그들의 평균과 같아지는 거. 자, 지금 이제 200억 자산가가 되신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 트럼프의 미국 관세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앞으로도 지금 코스피 벌써 2,900, 50, 3,000원은 문전 앞에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3,000원은 좀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 트럼프 악재가 사실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트럼프와 계엄, 이것이 아주 정말 빼니게 빠지게 하면서 바닥을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악재가 또 뭐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닥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03년에도 이라크 사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바닥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쳐다도 안 보는 무거운 중공업,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세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그런 악재를 딛고 좋은 바닥을 만들어서 큰 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미 주가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세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금년에 그럼 상승 상위 나라가 독일인데 이를 앞지른 한국 증시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전망이 너무 어두웠잖아요. 국장 떠나는 게 지능선이라고 조롱 섞인 말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너무나 소외됐던 거죠.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너무나 소외됐는데,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448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1,300원대로.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시끄러웠던 종목들, 주도주죠. 미국의 주도주들이 휘청휘청 될 때, 달러가 좀 제일 많이 받을 때 갖고 좀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분들은 지금 아마 달러에서 손실 났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손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자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장에 경청하고 시장이 가는 대로 편견을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큰 장이 오면 주도주를 잡아야 될 텐데 일단 주도주가 뭐고 이번 장의 주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도주는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들은 보니까 전의 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 70년대도 주도주가 있었고 80년대 주도주, 90년대 주도주가 있었거든요. 이걸 역사적으로 좀 보고 가면 이번 장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70년대는 중동 붐을 타서 건설주가 갔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는 3조 호황기로 트로이카, 증권, 건설, 무역주인데 지금 장이 트로이카 장인데 신트로이카죠. 무역을 못 가고 증권, 건설,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과 어울려서 같이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1992년부터 이제 외국인에게 한도 확대가 장이 열려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싸다고 산 게 뭐냐면 저포주거든요. 가치에 저평가된 것들, 그 저포주 장이 아주 핫했어요. 그 다음에 94년대 브루칩 장세인데 브루칩이 대표가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화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장이고요. 99년에는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 있었거든요. 닷컴 버블에서 상당히 버블을 맨 주식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닷컴 버블을 냈던 애들이 정고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같이 지독한 버블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멀리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닷컴 버블 2000년, 99년,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에 가치주 장세, 롯데, 칠성과 태평양, 그게 모두가 닷컴 버블에 항공과 솔본 같은 데 미쳐 있을 때 뭐가 올라가느냐? 롯데, 칠성과 태평양. 이건 한번 차트 보고 가셔야 되는데. 2001년부터 그냥 닷컴 버블이 여기 2000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닷컴 버블이 이렇게 기고 있는 얘는 거기서부터 계속 2015년까지 올라가고요. 태평양이 아모레죠, 아모레. 요것도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우상이 한 건데 굉장히 15년대까지 갔었죠. 그죠? 이렇게 큰 시세를 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우리가 이번에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주도주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심도 많이 갔죠.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사드 전쟁이 오고 나서 무거울 중자 중공업이 갔는데 2003년에 이라크 사드 전쟁을 전부 중공업은 또 무겁다고 아무도 안 사던 주식인데 갑작스레 그게 10,000원대에서 50만 원까지 가는데 잘 보면 주도주들의 이 차트를 보면서 주도주 매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주도주는 조정을 많이 안 해요. 그냥 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만 원, 5만 원 오면 좀 넘어온 거 아니야? 7만 원 오면 넘어왔잖아. 여기 오면은 12만 원 가면 넘어갔잖아. 10배 갔으니까. 그런데 계속 가죠. 그래서 이 주도주 매매는 정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주도주들의 그 과거 패턴을 공부하시고 이번에 가는 모습이 어때요? 이번에 이것도 또 주도주잖아요. 조선이. 어때요? 모습이 똑같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강한데 일반인이 못 사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선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는 두산이었거든요. 얘도 두산 중공업이었어요. 2003년부터 그냥 기레이로 올라가죠. 그때가 얼마냐면 약 4,000원, 5,000원대 했었는데 14만 6천원까지 가서 여기서 개미들이 너무 좋았어 이거. 그리고 펀드 사고 ELS 좋아하고요. 근데 1,400원부터 꺾인 지가 어때요? 2007년 꺾이니까 2000년까지 13년 동안 어때요? 그 추세를 유지하죠. 이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이 2차 전지에서 고민해야 되고 카카오에서 고민해야 돼.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올라갈 때는 올라타야 되지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10년이 넘으니까 한 번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 추세가 꺾인 종목에선 빨리 튀쳐나와야 되는데 대개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본전 달러. 내 본전 돌려도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도주가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찍히면 일단 올라타는 거.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도주 매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 참, 이 펀드 매니저 최남철이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이 책 제목이 아주 좋아. 꿈에 기울기에 투자해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세를 올라타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꿈이 있는 주식, 지금 가는 것들은 다 꿈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주도주의 집장 이 책을 약간 좀 요약해 왔어요. 그래서 요거 읽고 주도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니까 해설해 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골라야 되고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지금 다들 너무 무섭게 올라가서 다들 못 따라가요 지금. 그래갖고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현대건설이나 미래에셋증권, 두산이나 한화 같은 거 없으면은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가 무서워서 지금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주도주 발견 재선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도주에 집중하라. 주도주로 가면 시장을 선도하는 주식이다. 주도주는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오르고 하락장에서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주도주가 아니다 하면 떨어질 때는 나중에 장이 끝나도 피리릭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좌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주도주는 당시의 경기 상황, 증시 환경, 금리 환율 등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수급 심리 등을 어우러져 탄생한다. 2007년엔 돌이 뜨고 가랑잎이 가라앉다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무거운 조선중공업도 무거운 주식이 오르고 IT들은 못 갔어요. 가벼운 주식이 철저히 예면받는 장세를 받았다. 그지? 2009년 초 정부의 녹색정책 지원에 힘입은 바이오, LED 주식들이 내일리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주도주에 해당한다. 주도주에 동참하게 되면 평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효과가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타면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가고 내가 걸어 올라가면 더 빨리 가죠. 그죠? 그래서 2배의 속도가 빨라진다. 주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던 거예요. 전체 시장이 1-20% 오르는데 주도주는 30%, 50%씩 오르고 어떤 경우는 수백 %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진짜 상승과 가짜 속임수 장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시장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야. 이 장이 큰 장이냐 아니냐는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번 장에 주도주가 나왔어요. 제대로 집을 지으면 반드시 바닥을 다져야 되고 그 위에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고 대들보를 얹어야 되듯이 진짜 상승장은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시장에 제일 잘 나가는 주도주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것인데 기존 종목에 대한 미련이나 종목 교체에 대한 두려움, 회전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너무 이미 많이 올랐어 늦었다는 망설임 등에 의해 주도주에 편성하는 경우가 하다 편성 못하는 주도주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건 너무 올라서 그죠? 너무 올랐다는 거 그죠? 마음속으로 저 종목을 사고 싶고 제발 저 종목 빠져주기를 학수고도 하는데 오히려 자꾸 시고 가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 입장에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여기 격언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주도주는 없다. 주가가 빠지기 고자는 종목은 절대 안 빠진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50 내지 10% 비싸게 사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종목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마음 구석에 허전하고 불안하다며 이때는 얼른 태도를 바꿔 변화와 두려움, 고통의 시간을 마냥 참고 견딘다면 남에게 지쳐지고 만다. 직관과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 미련과 아쉬움을 한숨 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주도주에 동참해라. 망설임이 길어지면 자칫 너무 늦게 상처가 되게
주도주를 못 잡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잡긴 잡는데 끝에 가서 잠다 가지. 주도주가 올라갈 때 가슴 벅차도록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해 봤는가. 요새 주도주를 잡은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5%씩 막 올라가, 계좌가. 어떤 꿈인지 현실인지 살을 꼬집어 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꿈인지 상실인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과감히 용기 있는 자만이 주도주를 차지한다. 이 책 정말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했어. 내 책 아니야. 그래서 사서 꼭 한번 읽어보고,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도주는 이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주도주를 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주도주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노래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주도주 담은 계좌니까 수익이 겁나죠, 막. 하나 에어로 같은 거 700% 나고, 두산도 400%나. 한화, 미포조선. 조선주는 제 타인 것 같아요. 2007년에 주도주였는데 15년 만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제 계좌인데 이게 한 계좌 하나가 이번에 뭐 35억이 올라왔더라고, 금년에. 여기 보면 연도별이죠. 작년에는 1,100만 원 벌었어. 근데 금년에는 26억 정도? 그래서 지금 100억이 좀 넘어갔다, 계좌 하나가. 토탈로 한 계좌가 몇 개 되는데 모으면 한 2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있냐? 금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31% 큰 계좌가 났으니까 이게 연말 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서 제일 중요한 건 주도주가 갈 때는 6개월의 시세를 최대한을 뽑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도 NC소프트가 2만 원 출발해서 그 6개월 동안에 10배 갔어요. 10배. 2만 원 출발해서 NC소프트가 20만 원 갔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알아야 되고요. 주도주 매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전 책도 읽어보고 차트도 많이 보고 전 종목 차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잘 알고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슈퍼개미들이 많잖아요. 좀 잘 찾아뵙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되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고수들을 옆에 많이 두면 여러분이 계좌는 5년 후에 그들의 평균과 같아지는 거. 5분의 1. 조금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도 있는데 이번 장에 주도주가 될 섹터 5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강세장에는 이격언을 달달달 해야 돼. 네. 강한 주도주에 올라타라.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판다. 이게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 계좌는 언제나 빨갛고 마이너스가 없어.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팔고를 이해 못하면 자꾸 싼 걸 찾게 돼. 조정한 걸 찾게 돼. 더 주고 살 줄 알아야 돼. 네. 왜 더 주고 52주 신고가를 낸 거는 누구냐면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52주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해야 돼. 추세를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가는 종목에 올라타야 됩니다. 섹터는 건설. 자, 현대건설은 이게 정말 제가 이거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수십 년 연구했어. 이게 90년대는요, 우량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5,800까지 빠져가지고, 여기서도 약 한 20배 갔죠? 20배 가고, 1차 매집 끝나고, 거기부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정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내가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좀 사봤어요. 근데, 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주도주는 역시 512 평선 타고 가잖아요. 이게 512 평선 타고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 여기 출발이 어디예요? 12월 9일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조정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조정은 깊지 않을 겁니다. 조선하고 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왜 미래에셋이야? 왜 미래에셋이냐고 그럴 분들일 거예요. 미래에셋 증권이 요번 바닥은 계엄과 탄핵이잖아요. 그 4월 9일 날 우리 종목들이 다 바닥을 쳤어요. 그날 저점 잡고 거기부터 올라가는데 8,000원대부터 지금 22만 1,000원이죠. 근데 사실은 바닥은 어디예요? 2001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 한 5,800원대 바닥 잡고 지금까지 우상향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조주예요. 매집 단계라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미래세 주도주입니다. 지주에서는 뭐 하나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회사도 많이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종목이잖아요. 엄청 큰 종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2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5배가 단숨이 달려가는데 이것도 잘 보면 바닥에 연초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을 월봉으로 보시면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2008년부터 17년 조정했지. 그러니까 오래오래 조정한 종목이 정말 대박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여기서 다 어디 갔냐고. 다 미국 갔잖아요. 그죠? 미국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 안 가는 애들 머리 나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새는 한국 빨리 안 들어오는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지주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이제는 대장인데 아까 갔던 한국조선해양도 주도주입니다. 수익률을 언제나 보면 조선주보다 조선기자재. 그래서 조선기자재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돼요. 한국조선도 보면 조선해양도 6만 원대에서 지금 37만 원까지 엄청 갔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갈 때도 그렇게 서서 그냥 게다가지 이번에도 그냥
그냥 서서 가죠. 조정다운 조정이 없잖아요. 이번에 조정 오면 여러분 이 조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번 여러분 조정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조정 받을 각오를 하시면 주도주 아무 때고 살 수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조선지사제에서는 뭐가 있느냐? 부도난 회사예요. 부도나는데 현대에서 이제 이렇게 애매한 거죠. 바닥이 1200원인데 49,000원, 52,000원 찍었네요, 오늘요. 그게 보세요. 망한 회사에서 대박 나는데 조선기자재가 더 대박이 날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꾸준히 매수해 가서 그냥 뭐가는데 요 조정은 받아야잖아요. 월봉상 조정인데 일봉상 조정 볼까요? 일봉상 조정에 요 정도 조정이에요. 이거 받을 각오 안 돼 있으면 주도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는 깊게 눌러주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깊게 누르지 않습니다. 조선까지 봤습니다. 방사는 누가 보래도 대장이 하나에어로 그렇죠. 아까 우리 계좌에 있었잖아요. 하나에어로. 그런 계좌를 가진 사람을 보고들랑 여러분은 신봤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거를 막 500% 이상 먹었다는 건 저 바닥에서 산 거잖아요. 원래 이게 방위산업주예요. 이게 삼성테크윤이라고 항공회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상승하고 매집 끝나고 다시 매집 들어간 건데 이게 2만 원대부터 지금 98만 원 건데 이거 100만 원 넘어가겠지 했잖아. 이게 주도주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조선주는 왜 갈 때 따라갔으면서 왜 이건 못 따라가죠? 처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방산에서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많이 있죠. LIG 넥스원 바닥이 15,000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죠. 무섭잖아요. 근데 아랫단에서는 많이 눌렀지만 가면 갈수록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가죠. 여기 조주의 단계거든요. 여기 매집 단계. 여기가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도주들이 많이 확산됐고요. 먼저 간 건 이제 조선하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이 좀 선도로 주도주들이 나섰는데 나중에 이제 지주회사가 따라오고 여러 가지들이 좀 증권이 따라오고 은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은행도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것도 보면은 코로나 때 18,000원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배당 많이 주고 외국인들 많이 사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비티가 이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2,000원까지 빠져서 14만 6천 원이 그러니까 상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싶겠어요? 14만 원에 산 놈이 2천 원 와봐라. 누구든지 파닉에 빠져서 다 파게 돼.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 주도주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해먹고 나면 빨리 나와서 바닥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를 아시고 요거 지금 두산 에너비티 엄청 지금 세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원전에서도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이지만 원전도 되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것이 여러 섹터를 어우르고 하니까 나중에 다 올라가면 좋은 말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이번 장이 주도주 섹터, 건설, 증권, 지주회사, 방산, 조선, 원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진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에서도 주도주가 될 거, 플러스 아니면 다른 쪽에서 주도주가 될 것으로 나오는 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아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게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네. 바닥이 얼마였냐면 2,000원, 3,000원 했어요. 네. 그러면 3만 원 가면 너무 올랐다고 그래. 10배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3만 원 가면 10배 올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14만 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제 바닥에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요 바닥을 탈피했을 때 편입해 줘야 돼요. 바닥을 살려고 그러면 주도주인지 아니지 편변이 아니다. 좌측편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 그게 뭐죠? 좌측편에 물린 사람들을 다 사줬다. 세력이 산 거예요. 세력이 샀다면 어떻게 해? 큰 손이 산 거죠. 그러면 여러분 52주 신고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좌측편 매물을 다 소화한 거를 연구하시면서 신봤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종목을 팔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11,000원짜리 가지고 58만 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말면은 이거 못 팔아요. 50만 원까지 오래오래 땡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확신이 찼잖아요. 확신이 찰 때까지 땡기는 게 시세의 원리예요. 그건 뭐냐?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미쳐버리게 만들고 다 팔고. 자, 그럼 올라갈 때 파느냐, 세력은? No. 세력은 내려가면서 팝니다. 지금 팔아도 남죠. 10,000원대 매집했는데 올리는 구간에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는 큰 선의 돈을 뜯어먹는 거야. 이걸 좌측편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야, 큰손 돈 썼네. 야, 큰손 너 팔아야지. 너 계속 땡겨 인마. 나는 좀 땡겨 먹을 테니까.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먹고 고점 치고 청색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가 꺾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꺾인 게 보여요. 이렇게 추세가 딱 꺾여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톡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2차 전지도 23년 7월 26일 날 이게 고점은 이것만 친 게 아니야. 포스코고 뭐고 2차 전지 2차 자가 들어간 애들은 다 7월 26일 상투야. 그럼 왜 그럴까요? 원래 단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꺾이면 밑에 건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피체엠
그죠? 그런 것들이 선도에 그것들이 그날 다 같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날 망가지면 나머지 새끼들 다 죽었어요. 차트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은 진짜 시세. 그럼 차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차트는 사람들의 마음, 큰 손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종목 차트를 보면 2차전 지점은 전부 7월 26일 날 23, 7월 2일 맞았다. 그러니까 23년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으면 이름 다 적어놔. 왜? 고점을 볼 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차트를 전부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만. 이번에도 아마 이제 조선방위 뭐 이런 거 가면서 고점 치면은 부자빠가 김 작가에 나와갖고 고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21년에도 내가 카카오 삼성전자 고점이라고 나와 떠드는데 어떤 인간이 나와갖고 또 장기 보유해야 된다고. 장기 보유 그거 하지 말어. 장기 보유. 요새 이제 미국 가서도 장기 보유하고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던데 물려주면 큰일 나. 이렇게 조선주 망가진 거 보라고 제 시세를 나고 개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조정하더라고. 그거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셔야지. 김 작가님 팬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투친 주식 만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다 거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여기서 요쪽을 보고 하반기에 올라오면 찾으면 안 되고 이놈이 그놈이요. 무슨 얘기 하시죠? 자 봐요. 하나 에어로도 보면 요놈이 그놈이라고 여기 15,000원짜리가 10만원 가면 너무 올랐잖아. 하반기에 딴 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5,000원짜리가 지금 100배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한 번 갈 때 보면 여기 12,000원짜리가 52만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중간쯤 지금 보면 지금 주도주 요쯤 온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내가 얘기한 거. 그럼 여기서 딴 거 찾지 말라는 거지. 가장 강한 놈이 가장 강하다. 아까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내가 읽었는데 지금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로 돌려가지고 오늘 강의 또 보세요.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냐? 무서운 놈이 주도주다. 근데 주도주를 내가 연구해 봤더니 주도주는 무서워. 개인은 못 사. 그래서 그걸 2등, 3등 변두리 사가지고 장이 끝날 때 그러면 쭉 밀어요. 2차 전지에서 보세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더 빨리 망가졌어요. 그래서 꼭 주도주 대장을 사야 된다. 방산이다 그러면 방산 대장, 원전이다 그러면 원전 대장. 원전 대장에 진짜 무서운 놈이 뭘까? 요거 생각하고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라. 이번 짝은 개들이 끄는 거야. 개들이 못 가는데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 지금 각도 없는 것들은 못 가. 그러니까 21년에 써먹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21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지금도 삼성전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삼성전자는 21년 써먹었기 때문에 10년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1년부터 31년까지 조정하고 나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써먹고 개미가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 그게 매물이 다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딴 거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강한 놈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주도주 매매 기법에서 이 책을 그래서 꼭 읽어야 돼. 주도주는 다른 데가 찾지 마라. 네가 무서워하는 게 내가 연구했는데 40년 연구하면서 주도주는 나도 무서워. 네가 무서워하는 게 주도주다. 무서운 놈이 가장 안전한 놈이다. 안전한 놈이 가장 위험한 놈이야. 폭락 나와 그런 것들은.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건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6개 말씀해 주실까요? 이 정도는 나눠 담아야지. 여기서 하나 짝 찍어달라고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주도주가 몇 가지 되잖아요. 세타가. 그럼 골고루 가야지. 거기서 제일 세네. 예를 건설 제일 세. 현대건설? 그럼 제일 세네. 방산에서는 뭐가 제일 세? 네, 걸로 가고. 원전에는 누가 제일 세냐? 제일 세긴 두산이 제일 세지. 두산 무서워서 못 사잖아. 두산 살 수 있어? 못 사지. 그 두산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지 말라고.